상황이 이 정도쯤 되다 보니까 혹시 윤석열 측에서 체포 적부심은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구속이 이제 된 건데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상황들을 좀 이렇게 유념해서 보고 있다가 이렇게 써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저는 가능성이 그렇죠. 당연히 있다고 그렇겠지. 봐요. 당연히 가능성이 그렇겠지. 있다고. 네. 그러니까 뭔가 논리를 만들어서 믿어 넣을 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구속 취소를 청구를 하는데 아무도 논리 없이 청구하기는 어려울 거고 뭔가를 믿어 넣었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부질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네. 쉽게 말해서 본안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에 예를 들어서 구속 사유가 없었다 이런 부분이 되려면 지금 여기 보면 수사권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한 설명을 친절하게 붙여놨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내란에 해당될 여지가 없다든지 적법행위에 해당한다 이런 내용은 전혀 또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참 부질없는 짓인데 왜 이렇게 했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아니, 저는 법원이 그 내용을 판단할 수가 없었을 거라고 보고 내지는 실제 헌재에서 나온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실제 그거는 내란죄에 해당하는 게 너무 명백하지 아니,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것들은 언급하지도 않고 그냥 딴 걸 가지고 자꾸 이런 식으로 구속치를 인정해 주는 거가 너무 비겁하다 이런 생각이 아니 진짜 비겁한 게 진짜 비겁해요. 진짜 비겁한 게 모든 건 다 검찰 탓이에요. 이 내용 그대로라면 모든 건 다 검찰 탓이야. 그러니까 네. 제가 검찰 쉴드를 쳐줄 생각은 1도 없는데 그냥 이 결정문을 읽어보면 날짜도 계산 못하는 바보들, 수사권도 판단 못하는 바보들 뭐 이런 식이거든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검찰 조롱해 놓은 거예요. 아니 그리고 더 웃긴 게 그 수사권 관련해 가지고 이미 중앙지법이나 서부지법에서 이미 다 판단이 된 건데 그걸 자기네가 괜히 건드리고 있는 데다가 제가 제일 화가 났던 부분은 공수처하고 검찰청은 엄연히 다른 독립된 기관인데 니네가 왜 구속 기간을 그거를 나눠서 니네끼리 나눠 먹냐 이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말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말을 하면 안 되죠. 공수처는 공소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잖아요. 없잖아요. 네. 그럼 자기네가 이거를 어떻게 해요? 당연히 보내야지. 아니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나눠 먹질 않았어요 사실. 나눠 먹을까 하다가 그렇지 나눠 먹으려고 하는데 연장이 안 연장 안 되는지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연장이 안 제가 되는데. 봤을 때는 뒤에 두 개는 그냥 사족이에요. 아니 난 사족이 아니라고 보고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장난질을 쳐놓는 게 너무 화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공수처가 솔직히 말해서 자기네가 기소권만 있었으면 이런 짓을 했겠습니까? 안 되니까 검찰에 그냥 빨리 보내버린 거잖아. 네. 왜냐하면 윤석열이가 수사도 안 그쵸, 받지. 안 받고. 장난만 치고 앉았고 말장난만 하고 있지. 그리고 바깥에서 장애투쟁만 하고 앉지. 네. 그러니까 공수처가 하다 못해갖고 일단 그냥 빨리 보내버렸어요. 그것도 며칠을 남겨놓고 보냈어요. 그러면 검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기소를 하려면 얘네들이 수사해놓은 내용하고 이거 맞춰야 되는 거고 또 수사권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잖아요. 예컨대 사람들이. 그러면 경찰이 수사한 내용을 가지고 기소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추리는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걸 또 건드려가지고 사실은 기소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검찰이 그거 이상으로 더 어떻게 합니까? 자기네가 수사를 제대로 하지도 못했는데 그러니까요. 수사하려고 했더니 수사도 못하게 해놓고는 그럼 모든 거를 다 법원이 막아놓고는 니네끼리 왜 구속기간을 나눠 먹냐? 공수처하고 너네하고 도대체 따로 기관인데 왜 이 짓을 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공수처한테 그럼 기소권을 주든지 그게 아니었으면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어쩔 수 없다는 걸 인정하든지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안 해놓고 오히려 이상한 말로 지금 사람들이 장난하고 우롱치는 거거든요. 아 그리고 제가 갑자기 지금 궁금증이 하나 생겼는데 이제 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까 이제 그 여러 가지 산입 문제를 따질 때 그 행정적인 서류가 법원에 도착하고 나가는 시점을 하는데 그거는 법문에 있는 내용입니까? 그것도 역시나 그 어떻게 보면 임의적인 그 잣대로 법원이 그렇게 관행적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것도? 그러니까 앞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예를 들어 나누는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법규가 없기 때문에 그는 가능하다라고 판단한 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최대한 이걸 선회를 해보자면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금 그 변호인 측에서 계속 문제를 삼고 자기가 봤을 때 재판 내내 이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상급 법원 지금까지 판단됐던 법원들 다 일반 법원들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고등법원이나 대법원 차원에서 확실하게 한번 해석을 해달라.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 약간 그거를 먼저 판단을 받아보고 재판하는 게 자기네들이 편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선회를 하자면 그렇게 했는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최대한 이 사람들을 좋게 판단해 주자면 약간 미리
보니까 얘네들 보니까 본안은 싸울 생각이 없고 수사권이 있니 없니 그것만 날짜가 가지고 맞니 안 맞니 같은데. 이거만 가지고 따질 것 같은데 이거를 우리가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구속 취소를 기각을 한다. 그러면 본안 재판 내내 이것만 갖고 싸울 것 같으니까 차라리 대법원에서 혹은 고등법원 이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하면 내달라.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을 넣었을 수도 있다라고 저도 생각은 해요. 결국은 이 대목에서는 이제 검찰이 그러면 이제 항고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가 문제인데 일단 그 시점적으로 아직까지는 검찰의 명쾌한 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당연히 상식적이라면 항고하겠죠. 네. 당연히 하는 게 맞죠. 왜냐면 안 하면은 자기네들이 잘못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그렇죠. 꼴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야말로 정말 창피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법무부에서도 윤석열 석방 금방 하는 거 아니다. 우리는 검찰의 결정을 기다려보고서 왜냐면 즉시 항고하고 나면은 결국은 석방 안 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 우리는 검찰의 태도를 보겠다 그랬고 네. 공수처도 검찰을 지켜보겠다 지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검찰 입장에서도 뭔가 입장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네. 검찰 제대로 입장을 지금 안 내놓고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구속을 약간 유동적으로 만들어 놓고 싶다 설을 저는 제가 만들었으니까 네. 제 입장에서는 검찰은 아마도 그 헌법재판소에서 청구 일자가 나올 때쯤 그때쯤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이번 판결 때문에 우리가 결정을 빨리 해야 된다는 압력도 좀 받을 거예요. 오히려 네. 뭐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하건 간에 불안한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윤석열까지 나와버린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헌법재판소 입장에 그 감당을 하기 어렵다라는 걸 좀 느낄 거라 오히려 헌법재판소 야 이거 빨리 하자 네. 약간 좀 이런 압력도 느낄 거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씨는 못 나와요. 일단은 제 생각은 아니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네. 절차적으로 여쭤보면은 일단은 이제 만약 검찰이 항고를 하는 기간이 일주일 이내에 할 수 있는 거죠. 일주일이요. 그러니까 일단은 오늘 어제 이제 구속 취소 결정이 나왔지만 실제로 일주일 동안은 안 풀려날 수 있는 거죠. 아, 그럼요. 최소한 그렇죠. 일주일은 안 풀려날 수 걸려 있고. 있는 거고. 네. 그러면 만약에 항고를 합니다. 그럼 항고를 하면 그 사건이 어디로 갑니까? 고등법원으로 가는 거죠. 네. 고등법원에서 비슷한 이제 재판부에서 네. 판단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그 재판부가 결정을 내릴 때까지도 구속 상태가 네, 유지되는 거죠. 유지되는 거죠. 그럼 앞에 지금 한 달 걸렸잖아요. 네. 뭐 항소심이랑 그렇고 항고 관련된 재판을 맡은 재판부가 또 한 달을 끌 수도 있는 거네요. 뭐 당연하죠. 쉽게 얘기하면. 며칠 안에 네.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아니야 일주일 안에 해야 된다고 돼 있긴 한데 또 권고 규정이라고 해석하겠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한국 네. 법원에서 그렇게 이런 사건을 빨리빨리 또 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그렇죠. 내가 봤을 때는 만약에 헌재 결정이 그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합산을 그렇게 해보더라도 되면 대충. 그렇게 예. 되면 헌재 결정을 보고 또 사실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그리고 같아요. 원래 민주주의의 적에게 민주주의의 관용을 용서할 수 없다라고 네. 이런 민주주의의 적에게 민주주의의 관용을 용서한다는 건 저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리고 아마도 재판관들도 비슷하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네. 특히나 예를 들어서 헌재에서 인용이 돼가지고 각 탄핵이 된다. 그러면 그때는 이건 아예 인용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좀 봐야 되지 근데 않나. 어쨌든 저는 이 재판부가 이 결정 내린 게 되게 경솔하다고 생각하는 경솔하다. 경솔하죠. 네, 너무 예. 경솔한 게 예.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바깥에서 시위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시끄럽게 지금 나라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고 한남동 관저로 또 몰려갑니다 네, 지금. 법치를 무너뜨리고 네.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풀어준다? 그것도 절차적인 위반이 있다는 걸 이유로 하면서 그러면서 마치 이 사람이 석방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막 써놔요. 절차적인 위법이 없다 하더라도 얘는 취소돼야 돼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 그것이 이 지지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이 되겠냐를 생각해봐야 돼요. 그렇죠. 네. 자기네들이 그냥 법관으로서 딱딱딱 맞춰주는 그 말 그대로 얘들이 해석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무죄로 인식합니다. 네, 바로. 무죄로 예. 지금 그래서 석방시키자 고맙다 이러면서 막 지금 몰려가고 대통령실에서도 복귀를 환영한다. 직무 복귀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혼란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고 특히 서부지방법원이나 헌재 재판관들에게 이 사람들이 난리치는 그것을 나는 맞다고 생각해. 니네 말이 맞아. 네. 이 잘못된 재판관들한테 니네가 이렇게까지 화내는 거 맞아. 이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막아줘야 될 재판부가 원래 법원의 역할은 그런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걸 부추기는 셈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 재판부가 너무 경솔했다고 저도 생각하고 경솔했고 잘못된 판단이라는데 120%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저는 윤석열 변호인단이 그렇게 법치는 살아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좀 거울 보시고 법치는 살아있다 꼭 그거 기억하시라. 지금 방금 한 말. 저는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어쨌든 싶어요. 저는 이 사건에서 그래도 긍정적인 면을 하나를 찾자면 어떤 겁니까? 네. 사실 이제 구속 취소가 된다는 결정이 있자마자 구속에서 풀려난 것도 아닌데도 이 혼란이 가중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아전 인수식으로 해석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럼 헌재 재판관들이 판단하기에 야, 이 사람 진짜 이거 탄핵 인용 안 되면 난리 네, 나겠구나. 난리 나겠구나. 오히려 그 생각을 예, 할 것 같고. 오히려 네, 그리고 국민들, 시민들도 와, 이거 우리가 그냥 다 됐다고 생각하고서 이게 안 탄핵의 되겠구나. 시대가 아니구나. 거리를 다지는 계기가 네, 될 수 오히려 있는 이 거고. 생각을 예. 경각심, 아까 내가 말한 경각심, 약간 경각심을 등의 가질 역할을 수밖에 해주는 없어요. 거죠. 예. 그리고 네. 사실 진짜 언론이 큰 문제인 게 이거 뉴스 나오자마자 석방 이렇게 잘못된 말을 또 나왔거든요. 그렇게 예. 해버렸죠. 모르고 쓴 거죠. 그러니까 네. 모르고 썼어도 언론은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렇죠. 잘 예. 판단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마치 당장 석방이 될 것처럼 사실 워낙 충격적인 뉴스다 보니까 저도 운전하면서 오다가 가짜뉴스인 줄 알았죠. 아니 처음에 약 10분 정도 가짜 뉴스인가 보다 생각하고 이게 오면서 기사 찾아보고 이게 진짜야? 이게 실화냐? 이러고 있다가 휴게실에 잠깐 섰는데 그때부터 이제 딱 네. 그 현자 타임이 몰려오더. 아 맞다. 즉시 연구하면 되잖아. 그때부터 저도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야. 이게 석방이 확정된 게 아닌데. 자, 그러면 이제 고등법원에 항고를 해요. 근데 만약에 비슷한 취지의 결정이 또 나온다고 칩시다. 재항고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네, 원래? 그렇죠. 그렇죠. 그죠? 제한까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솔직히 말해 지금 두 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느끼게 된 게 일단은 날이냐 희냐를 가지고 이제 주의적인 판단을 했지만 실제로 뒤에 보면 그 밖의 사정이 지금 재판부에게 더 중요한 판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왜냐? 우리가 지금 내란죄 우두머리와 중요임무 종사자들의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공수처의 수사 기록 같은 게 와 있단 말이죠. 실제로 검찰이 형식적으로 기소하지만 그런데 말한 대로 선고를 해야 되는데 형식 논리를 가지고 얘네들이 절차적으로 무지하게 따질 게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실은 이 그 밖의 사정에 대한 판단을 대법원에 한번 받아보고 싶은 게 아닌가 빨리. 그러니까 그런 제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방금 네, 전에 네. 말씀드렸던 게 그거잖아요. 이런 형식 논리 같은 경우를 본안 판단 전에 빨리 받아버려야 이 부분에 대한 다툼이 없을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수사권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단도리를 치고자 이렇게 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안 그건 아니야. 아니, 왜냐면 그렇다고 치면 잠깐만 이 말만 그렇다고 치면 이런 결정 내리면 안 되지. 자기네가 그냥 결정을 내려줘야지. 구속 취소 안 된다. 넌 구속되는 게 맞다. 아니 그러니까 네. 근데 그래야지. 그걸 하는 재판관들 입장에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저도 몇 번 말하죠. 이 네. 판결을 동의하지 않죠. 동의하지 네. 않는데 그냥 그 판사들 입장을 최대한 선회하자. 선회하자면 나는 네. 다른 식으로 선회해줘. 네. 다른 식으로 선회해. 뭐냐면 우선 제 선회부터 듣고. 아무튼간에 얘네들이 재판하는 내내 그거 가지고 난리 칠 거고 밖에서 시위하는 애들도 그거 가지고 난리를 칠 거니까 그거를 내 선에서 빨리 털어버리고. 내선에서 빨리 털어버리고 야 이거 대법원에서 수사권 있다라고 판단 났지 않냐. 네. 이미 그 그러니까, 앞에서 네. 그리고 구속 부분에 대해서 문제 없다고 판단 났지 않느냐. 약간 좀 그런 식의 판단을 미리 받아보면 자기가 재판을 진행하기 훨씬 수월하다는 거. 수월해지니까. 사실관계만 따지면 예, 되니까. 예, 네. 근데 그럴 것 같으면 구속 취소 신청 들어왔을 때 그냥 빨리 해버려야죠. 그러니까, 차라리 네. 그냥 빨리 이 오늘과 같은 결정을 그때 빨리 해버리는 게 속전속결로 첫 했어야 번째. 되는데. 아니면 네. 아예 이 반대되는 결정을 내렸어야지 이 말이 맞아요. 나는 오히려 어떤 식으로 이 재판부를 옹호하고 싶냐면 이 재판부 너무 싫지만 옹호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이거예요. 결과론적으로 자기는 욕먹기 싫은 거야. 이 부장은 자기는 아니 그러니까 봐봐. 나는 욕먹기 싫고 특히 네. 극진보들보다는 극우들이 자기에게 공격적이고 폭력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너무 크니까 기존의 양태가 그랬어요. 이 소나기는 피하고 싶은 거야. 대신에 이 사람을 풀어주지 않을 걸 계산을 한번 해봐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헌재 결정이 좀 있으면 나잖아요. 자, 즉시항고 기간은 7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내가 이런 결정을 내려도 검찰은 즉시항고 할 것이다. 7일의 시간을 활용해서 항고할 것이다. 그러면 7일째에 항고를 한다고 치면 그게 올라가가지고 법원에서 고등법원에서 결정을 내리는데 것이고, 네. 최소 일주일은 걸릴 것이다. 그러면 2주의 시간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2주 동안에 탄핵 결정이 날 것이다. 그런 판단과 함께. 그리고 탄핵이 결정이 나면 만약에 거기 고등법원에서 자기가 이제 했던 것과 반대되는 결정을 내려주거나 아니면은 대법원에 가가지고 내려줄 때까지 어쨌든 이 사람은 구속 상태가 유지될 재항고 것이다. 기간까지도 유지가 되기 유지가 때문에.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다. 나는 혼나지 않고 폭력적인 행사를 받지 않고 네. 이 사람들에게 욕 안 먹고 나는 이 상황을 털어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굉장히 않을까? 합리적인 해석인데 굉장히 합리적인 해석인데 아니
아니 진짜로 농담이 아니, 이렇게 생각해서 갈 수 있다니까. 굉장히 예. 합리적인 해석인데 제가 이 판사분한테 꼭 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니네 집 앞에서 시위한 애들이 합리적인 애들이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자기는 이 사람들에게 마치 자기 편인 것처럼 네. 난 니네들이 원하는 대로 풀어줬어. 나머지는 몰라. 그러니까 나 괴롭히지 마. 이제 이 메시지를 던지면서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이 풀려나지 않도록 사실은 그 다음 장치가 마련돼 있어. 그건 나는 몰라. 이제 이런 식으로 비겁하게 한 거 아닌가. 굉장히 비겁하죠. 이 생각을 한 왜냐하면 거죠. 판결문을 봐도 뭐라 해야 될까? 자기 확신이 없이 쓴 판결문이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자기 확신이.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명백하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아니 그리고 원래 만약에 그렇게 하려 그러면 그 뒷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구속기간 4년에 맞아요. 대해서만 예, 예. 쓰면 돼. 딱 그것만 근데 그러니까, 자기가 치사하게 그 뒤에다가 마치 구속 취소가 당연하다는 듯이 그러니까 사족을 이상한 말을 달아놨거든요. 써놨어. 근데 예. 논리적으로 안 맞는. 내가 아까 네. 말했잖아. 네. 공수처하고 이 검찰의 지금 현재 구조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건데 네. 기존에 그 법원 판사들이 했던 것도 전부 다 X 시켜놓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자기네가 지금 안 맞는 이 구조도 그냥 몰라 나 몰라 그러면서 딴 데다가 지금 책임을 전가하는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놨잖아요. 사실 제일 웃긴 부분이 그게 뭐냐면 웃기는 거지.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면서 내란죄를 수사했다라는 증거가 없다.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웃겼어요. 네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 이거 두 개를 칼처럼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죠. 그리고 누가 수사하다가 직권남용 수사하는데 내란 있네 하고 증거를 만들어 놓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리고 기존의 네. 판례에서 태도 등을 봐도 이런 식으로 어떤 수사를 하다 인지 수사를 했다 했을 때 누가 인지 수사하고 증거를 남겨놓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굉장히 좀 억지로 끼워 맞췄다라는 느낌이 드는 문장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면 반대도 될 수도 있거든요. 내란죄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내란이 터졌네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 검사가 보고 내란이 터졌네. 야 군대를 저기다 보낸 거 직권남용 아니냐? 야 수사하자 이렇게 됐을 수도 있거든요. 이 두 개를 칼처럼 나눌 수 있는 게 아닌데 이 두 개를 마치 칼처럼 나눠야 하고 증거까지 만들어놔야 네. 된다는 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무리한 아니, 이야기를. 사람들이 또 궁금해할 만한 부분이 그 탄핵 결정으로 전국적으로 파면이 됐고 이제 이 처분이 별개의 처분이다 보니까 형사법정에 이루어진 처분이다 보니까 만약에 진짜 풀려났어요. 그러면은 동일 사유로는 구속영장 청구가 되는 겁니까 안 됩니까? 아니 근데 실질적으로 그 구속영장 청구를 다시 할 수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말들이 많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검찰은 그 똑같은 사유로는 청구하지 않을 것 같아요. 똑같은 사유로는 안 하고 대신에 네. 다른 내란죄를 수사하다가 다른 혐의를 붙여가지고 청구를 하겠죠. 보통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이 부담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 보통 이제 이렇게 구속영장 하면 동일 사유로 하기보다는 왜냐하면 동일 사유는 할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 사유가 없대잖아. 아니 근데 만약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를 공소장에 이제 적시되지 않은 예를 들면은 증거 인멸 그 의심되는 행위들 같은 게 추가적으로 있다고 그러니까 한다면 증거 인멸이 의심이 네. 된다면 네. 대부분 별도의 구속영장을 받기보다는 보통 판사가 판단하는 경우가 많고 왜냐하면 형사 재판이 시작이 되잖아요. 네. 재판이 시작이 되면 이 피고인에 대해서 재판이 기소된 이후에 강제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그거는 재판이 진행되다가 예를 들어서 증거 인멸이 있다 그러면 증거 인멸 사유로 해가지고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판사가 직권으로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직권으로. 이제 별도의 사유로 영장을 그렇죠. 청구할 수밖에 네. 없어요. 별도의 사유로 그러니까 구조상 네. 그럴 왜냐면 수밖에 기존의 없어요. 사유를 또다시 청구를 하게 되면 아니 그럼 왜 풀어줬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똑같은 사유를 논리 또 구조가 데리고 올 되기 것 같으면 때문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풀어줘 놓고 다시 또 똑같은 사유를 부르면 또 다시 이번에 오케이 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어서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고 이제 별건으로 새로운 구속 사유를 찾아가지고 사실은 네. 하겠죠. 그러니까 이 구속 취소라고 하는 게 얼마나 웃기는가 하면은 실제 구속 사유가 없거나 구속 사유가 소멸했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구속 사유가 소멸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아요. 그냥 구속 사유가 없다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네. 그럼 구속 사유가 왜 없느냐? 그 얘기 또 들어가다 보면 구속 사유가 없다는 게 내란을 저지르지 않았다. 이게 구속 사유가 없는 거잖아요. 원칙은. 네. 근데 그런 얘기 안 해. 그냥 구속을 기소할 때 신청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조금 넘겼어. 그럼 이건 구속 사유가 없다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구속 시간이 넘겼기 때문에 구속 기소를 해서는 안 된다는 네. 거지. 구속 사유가 없다는 것도 그거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안 예. 맞아요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그쪽 부분에서 본안에 대한 판단을 살짝 비껴나가고 네. 좀 시간 같은 지연 말단적인 거 그것도 굉장히 판사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게 정말로 굳어진다면 혁명적 판례지. 이런 혁명적 판례를 이런 사건에서 무리하게 만들면서 만든다. 예. 했다라는 거는 오히려 이렇게 본안이라든지 헌법재판에서 인용 확률 더 높이는. 아니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김용현이나 뭐 조지호나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죠. 네가 시켜서 했는데 너는 밖에 있고 나는 안에 있네. 주범은 바깥에 그러니까, 풀어주고 네. 종범 아니죠. 공범인 사람들은 안에 그러니까, 넣어주고 네. 자기네들은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지금 억울하죠. 그 김용현이 옛날에 넥타이로 뭐 한번 해보려고 그랬었잖아요. 억울한 심정이 나오는 거죠. 사실. 야, 근데 이게 사실은 봤을 때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법률가는 아니기 때문에 구속을 유지해야 될 만한 다른 상당한 이유들이 많이 많죠. 있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많죠. 상식의 눈에 입각해 봤을 때. 그렇죠. 근데 굳이 이런 그 형식적 절차적 논리를 가지고 풀어준다는 게 일반인의 기준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근데 네. 원래 구속이나 뭐 이런 인신을 구속하는 부분은 되게 그 사람에게 인권적인 측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절차가 중요하긴 해요. 그러니까 절차가 잘못되었다 그러면은 이런 판결 내릴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문제는 절차가 잘못되었다라고 그 판단하는 그것이 너무 자의적이고 그렇죠. 너무 자의적이고. 너무 기존하고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1시간을 넘겨나 2시간을 넘겨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서 정말로 만약에 그 시간을 넘겨가지고 이 사람을 구속한 것이 맞다면 내지는 네. 기소하면서 잘못한 게 맞다 그러면 풀어주는 게 맞아요. 그러면 그게 맞죠. 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런 거를 노리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관행이나 그 관습이나 이런 것들 갑자기 깨고 들어오면서 깨면서 그 그렇죠.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지금 만약에 맘대로 했다는 그런 거예요. 식으로 법관이 판단하는 것을 용인을 해줘 그건 버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다 법관 기존의 마음대로지 그렇죠. 뭐, 예. 해석을 다 깨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네. 아니 그리고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 발부했죠. 구속영장 발부했잖아요. 그것도 판사가 한 거잖아요. 네, 다 특히나 했잖아요. 그 수사권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런 앞선 법원의 판단이 있는데 그러니까 네 번이나 오케이 중앙지법은 했다니까? 뭐 따로 있는 다른 동네에 있는 데입니까? 그래서 네. 사적으로 정말로 사적으로 단 거예요. 제 판단은 그래요. 정말 사적으로 단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제가 이거 대법원 높은 법원에서 상급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보려고 한 거 아닐까라고 선회를 할 정도로 쓸데없는 사족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 쓸데없는 선회를 하지 마. 아니 그거 제가 여기 왜 쓸데없는 선회를 아니 했어? 제가 여기 앉아서 노영희 변호사님과 같이 욕만 하려면 여기 왜 있어요? 아니, 그리고 그 지금 특검이 그러다 욕 어쨌든 먹겠어 그러다가. 일단은 상설 괜찮아요, 특검 저는. 자체는 이제 통과가 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특검을 또 재발의하는 분위기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특검이 다시 도입이 돼가지고 물론 이제 기존에 하던 수사를 보충적으로 또 신건을 하게 될 것인데 그때 이제 새로운 범죄 혐의 같은 것들이 발견되면 또 만약에 풀려나 있더라도 다시 들어갈 수 구속영장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시 이게 들어가요. 그런 그게 거죠. 말하는 건 다시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특검 해야죠.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예. 특검은 반드시 해야 특검은 된다. 지금 현재 특검은 선택이 아니에요. 음. 특검은 언제가 됐든 해야 하고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